반갑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과장 이태훈 교수입니다. 이번 21학번 우리 응급구조학과 신입생들의 입학과 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현황들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해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응급구조학과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지 아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응급구조학과는 4명의 전임 교수님들과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과 또 병원 쪽에서 근무하시는 외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지금 21학번 학생들은 이제 신입생으로서 교수님이 응급구조학과 학과장이며 또 1학년 지도교수입니다. 지도교수의 개념은 4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과 진로와 또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올해 입학하는 21학번들은 교수님과 함께 4년 동안에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이 여러분의 지도 교수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보면 이창희 교수님은 우리 응급구조학과가 2010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초대 학과장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3학년 지도 교수님으로서 이창희 교수님은 병원 쪽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러한 병원의 여러 가지 경력들을 토대로 이제 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면 정준호 교수님은 소방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인천 소방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러한 소방 쪽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또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요즘 근래 추세를 보게 되면 응급구조학과 많은 학생들이 소방직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공무원이란 그 기본적인 포지션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이제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이 소방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방직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과목들이라든지 그러한 또 준비 과정들이 정준호 교수님께서 많이 담당을 하게 되실 것이고 4학년 지도 교수로서 올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성호 교수님,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교수님이신데 아마 여러분들과도 가장 또 소통도 좀 잘 될 수 있는 교수님이실 겁니다. 우리 윤성호 교수님은 병원 쪽의 응급실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고 지금 이제 올해는 2학년 지도 교수님으로서 또 2학년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담과 진로 상담을 담당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응급구조학과에 대해서 학과 소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 우리 EMT라고 약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 추세에 보게 되면 의료인 중에서도 상당히 그 응급구조사의 역할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고나 또는 외상 현장이라든지 재난 현장에서 응급적으로 처치할 부분들이라든지 또 환자의 이송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에서 응급구조사들을 위한 이런 양성에 아주 중요한 어,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 응급구조사, 우리가 병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현장이라든지 또 의료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 분야의 의료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코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긴급이나 또는 긴급 의료 현장이라든지 또 외상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잘 유지시켜서 또 병원까지 이송하고 그러한 중간 단계 역할들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보다시피 기도 유지라든지 기관 내 삭관, 인투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재학 기간 중간에 다 실습실에서 배우게 될 부분들입니다. 후드 마스크 삭관이라든지 또 심실 제세동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이러한 수동 또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급 대원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인들이 쓴 제세동기가 아니라 전문 의료인 여러분들과 같이 응급구조사가 될 이러한 의료인들이 쓸 심실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심실 제세동기도 우리가 실습실에서 4년간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맥주사나 또 정맥주사도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많이 시행하는 중요한 IV 인젝션인데 정맥주사도 같이 여러분들이 또 계속 어 원활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실습을 받게 될 것이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EMT 응급구조사들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종류들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라든지 또 우리가 심근경색이 왔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든지 수액이라든지 또 기도 협착이 왔을 때 기관지 확장제 같은 에페드린 같은 약물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직접 응급 현장에서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응급처치의 그런 스킬이라든지 또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응급적인 치료 그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향후에 응급구조사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슬라이드 상에서 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같이 교수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이제 2010년도에 우리가 이 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신입생들은 25명의 정원을 가지고 입학을 하였고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보게 되면 우리가 강의실뿐만 아니라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전국의 우리가 전문대학을 포함한 이런 4년제 대학까지 모든 응급구조학과 중에서 이러한 임상 실습실이 가장 잘 갖춰진 대학 중에 하나며 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강의실뿐만 아니라 외상 응급처치실이라든지 또는 응급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수술실 이런 현장들을 잘 재현해 놓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의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실습실에서 다양한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또는 외상처치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실습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교수님이 그러한 또 사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여러 지금 업체들과도 이렇게 관계 기관과도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 놓고 또 그 기관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의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특강, 취업 특강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들을 잘 맺어 놓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응급구조학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림에도 사진에도 같이 보게 될 생명의 별 선서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견학들도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물론 작년의 경우에는 뭐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분명히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예년에 했던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지 또 우리가 업체 방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봉사 활동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상황들이 호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야 보다시피 돼?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다양하게 사실은 너무 행사를 친구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네요. 생명의 별 선서식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 소방 박람회도 매년 사실은 매년 지금 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2020년 작년에 이제 잠깐 스톱이 되었고 이제 올해는 조금씩 다 같이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사들입니다. 사체 해부 실습이라든지 또 우리가 봉사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외 프로그램도 참가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치게 되는데 이런 국가고시에도 거의 100% 이렇게 매년 합격생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교수님들의 아주 헌신적인 티칭과 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에 아주 잘 실력을 갖춘 EMT 응급구조사가 되어서 이 사회에 나와서 현장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이제 나오게 졸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이제 1급 응급구조사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기고사와 또 필기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시 준비를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 기간들인데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잘 교육을 받게 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무난하게 1급 응급구조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이라든지 또는 소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기관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1급 응급구조사는 이제 이런 응급구조학과에 졸업을 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우리 여러분들이 4년간의 이제 재학 기간 중에 ACLS 프로바이더라든지 또는 BLS 프로바이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과 전문 심폐소생술을 의미하는 의료인들이 우리가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자격증들도 재학 기간에 중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 기타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이라든지 또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들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취업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4년 후에 이제 어떠한 분야로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신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졸업생들을 계속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많은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병원 쪽 특히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상급 의료기관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의 추세에는 당연히 소방직 공무원으로도 많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보게 되면 산업체 우리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또 EMT를 필요로 하는 의무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처우 조건도 좋고 취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 강사로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좀 전문적인 이런 특강 강사로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료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취업 현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선배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사실은 취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특정 한 분야로만 취업하는 것보다는 우리 졸업생들이 다양하게 지금 보다시피 인천공항 소방대에도 취업을 하는 졸업생들이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러한 의료기기 업체에도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에 취업한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또는 소방이라든지 또는 보건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의료기기 업체라든지 또는 대기업의 이러한 의무팀에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고 본인의 또 적성에 맞게 취업을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학과 시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기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안전과 방역의 차원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임상 실습실이 아주 잘 갖춰진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 학교에 실제적으로 와서 학교 시설들을 사용하고 보게 되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외상처치실과 ACLS 시스 ACLS는 앞서도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문 심폐소생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상처치실과 ACLS 실습실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진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교통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교통사고 때 우리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어떻게 환자를 안전하게, 특히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 또는 장기 출혈이라든지 또는 이런 척추뼈의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환자를 차체 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환자를 이렇게 이송하고 또 병원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를 꺼낼 때 경추 보호대라든지 또는 스플린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차로부터 꺼내서 또 이송하는 그 과정들,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구급차와 또 그대로 갖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수송하는 그러한 모든 연습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4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 갖춰진 이런 임상 실습실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기 때문에 실제 졸업 후에 현장에 나가서도 바로바로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응급처치 스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은 ACLS 실습실인데, 실제 이 마네킹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ACLS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의 이러한 움직임, 환자의 이런 상태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자가 반응한 것들을 우리가 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호흡 상태라든지 또는 심전도 상태라든지 이런 환자의 여러 가지 동공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때만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응급 구조사들이 이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환자들을 처치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를 바로 ACLS 실습실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이 아주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갖춰진 시설지 중에 하나가 응급실과 BLS 실습실입니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병원 쪽에서 특히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응급실에 이런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환자들을 처치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제세동기가 보이는데, 이러한 수동 제세동기는 우리가 포터블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병원 현장 실내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이러한 수동 제세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환자의 심전도라든지 환자의 상태들을 우리가 맥박들을 측정을 실시간으로 해서 또 그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치를 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처치하는 그런 술기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또 기본적으로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할 수 있는 기도삭간, 인투베이션이라는 기도삭간을 여러분들이 아주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아래쪽에도 보다시피 이런 기도삭간 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또 IV 주사, 우리가 정맥 주사 연습도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게 될 과정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4 년간의 이러한 실습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졸업할 때쯤에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실습에 대해서 술기 능력이 상당히 잘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구급차. 우리가 구급차 동승이라고 해서 구급차 내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의 사용이라든지 또는 약물의 사용이라든지 구급차
실내에서의 이런 시설 활용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환자들을 어떻게 또 구급차 내로 바깥쪽에 있는 환자들을 이러한 안전하게 환자의 여러 가지 손상 없이 이런 구급차 내로 이렇게 수송하는 그러한 연습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 마지막에 하나 그림을 보게 되면 BLS 실습실입니다. 이 BLS는 우리가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라고 해서 기본 심폐소생술입니다. 가장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 심폐소생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CPR을 배우게 될 때 이런 BLS 실습실에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심폐소생술 술기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BLS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서 봤던 ACLS, 우리가 전문 심폐소생술 실습실에서 또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이러한 심폐소생술의 다양한 조금 더 복잡한 심폐소생술의 술기들을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타 우리 학과의 활동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학과가 신설된 이후로 2019년도까지 재작년까지는 모든 행사들이 매년 아주 성대하게 착실하게 진행이 되었고 학생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잠정컨대 1학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2학기에 조금 여러 가지 방역 차원에서 안전한 것들이 이렇게 확보가 된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생명의 벌 선서실, 우리가 응급구조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선서식입니다. 2학년 때 우리가 이러한 선서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명의 별 선서식을 우리가 2019년도까지 매년 했고 작년에 한 해 잠시 안전 차원에서 중단이 되었지만 올해는 2학기 때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21학번 신입생들은 이제 내년에 이제 이러한 또 선서식에 참가해서 또 여러 선서식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한테는 의미 있는 행사가 바로 생명의 별 선서식 행사입니다. 자, 또 학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T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모든 것이 좀 안타깝게도 취소가 되었지만 올해는 2학기, 지금 1학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비대면 행사가 거의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면 지금 학과 학생회와 또 교수님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도 우리가 작년에는 취소가 되었지만 올해는 2학기 때 좀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MT도 되도록이면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미리미리 지금부터 학생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이 2학기 때는 좀 더 좋아지기를 다 같이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1학기 때 우리가 대구 쪽에서 항상 매년 소방 엑스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비들이라든지 또 시연이라든지 또 응급 처치에 관련된 장비들이 이렇게 상당히 큰 엑스포 형태들로 시연이 되고 우리가 견학을 매번 갔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년 때 많이 가게 되는데 물론 이 행사도 아직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한 해는 취소가 되었지만 이제 올해도 우리가 좀 상황을 보고 이런 소방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특히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소방 엑스포에 가서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소방 장비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응급 처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최신 장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견학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기타 우리가 또 학과 활동에서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봉사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CPR, 심폐소생술 교육들을 많이 나갑니다. 일종의 봉사 활동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 지역 사회에 나가서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CPR을 하는 시연을 하게 되고 또 교육을 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일반인들한테 가르치는 시간들을 매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우리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CPR 시험과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기타 우리가 보게 되면 학위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술제, 우리가 또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이런 발표라든지 또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제들도 같이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활동들도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아주 활발하게 이런 학과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고, 올해 1학기보다는 2학기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학과의 활동들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좀 더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2학기 때는 좀 더 모든 행사들이 상당히 조금 안전해진 전제 조건 하에서 대면으로 또 외부 활동들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오늘 또 학과 소개에서 또 교수님이 좀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중점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 쪽인데, 특히 응급구조학과는 이렇게 해외 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서울대학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될 때 학교 홍보 브로셔라든지 홍보물을 보았을 때 이러한 글로벌 전공 체험이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전공 체험이라고 해서 학교의 대외 협력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홍보 브로셔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이 학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했을 때 이 내용들을 아마 일부 학생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전공 체험 프로그램은 남서울대학교의 모든 학과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님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현지 외국에서의 그러한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스태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져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실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서울대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응급구조학과는 이제 교수님이 해외 인솔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째 사실은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계속 매년째 해왔고,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조차도 당연히 우리가 할 수가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을 못했지만 2019년까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을 했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물론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점이라든지 영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발을 까다롭게 선발을 해서 선발된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모아서 그 학생들을 교수님이 인솔해서 이 응급구조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LA에 가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그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에버딘 대학이 우리 학교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각종 이런 전공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학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학교에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응급구조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전공 관련되어 있는 해외 어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응급구조학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미국을 가는 이유가 특히 이러한 응급구조 쪽에서는 미국의 이런 응급구조 시스템이라든지 또 EMT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장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선진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발달된 의료 응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선진 의료 체계를 우리 학생들이 견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우리가 견학을 하게 되고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소방대원들이 보일 텐데 이런 소방대원들을 통해서 실제 미국에서의 소방 이런 체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방대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약간의 우리나라하고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발달된 응급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EMT들이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개수도 굉장히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EMT, 우리가 패러메딕스라고 하는데 이런 패러메딕스들이 투여할 수 있는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는 약물들의 개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이 판단해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개수도 법적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개수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의료 처치의 여러 가지 범위들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도 한국의 이런 응급 구조 분야 쪽이 인제 미국의 이런 시스템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이런 소방서에 견학을 하고 소방대원들 이런 패러메딕스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러한 미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견학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병원 쪽으로도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EMT 출신들이 병원에서의 역할들 그리고 병원에서 어떠한 이제 처치들을 할 수 있는지 한국과 좀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미국에서의 EMT 패러메딕스는 상당히 이런 처치할 수 있는 고난들이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전공 체험을 갔을 때 다양한 여러 병원들, 중대형급 병원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의 관계자들의 설명을 또 듣게 되고 또 병원에서 실습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전공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 3 주간 거의 20 일을 넘게 우리가 사실은 체류한 꽤 체류 기간이 길게 우리가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CPR, BLS라든지 ACLS 또는 심전도, EKG 이런 자격증들을 그 기간 내에 또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 수여하는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게 되고 실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이제 실습실에 가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전공 체험을 우리가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CPR에 관련되어 있는 BLS, ACLS 또는 EKG 자격증들을 취득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슬라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자격증들을 또 취득하게 되고 의학용어 특히 우리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2학년 1학년과 2학년 때 의학용어 1, 2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여러 의료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학용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학용어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배워서 또 수료증들도 받게 되는 것이고 물론 한국에서도 우리가 공식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학기에 걸쳐서 의학 용어를 또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응급구조학과가 참여하는 이 글로벌 전공 체험 프로그램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학과들의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 하면 미 대통령 봉사상을 취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공 체험을 가서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응급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 그리고 봉사 메달들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봉사상과 또 이런 봉사상을 취득하게 되고 또한 더 다양한 또 현장에서의 미국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체험들도 같이 하게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바라건대 올해는 어렵겠지만 보통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2학년 때 이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 되었을 텐데 이 내년에 모든 상황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안전하게 되고 모든 상황이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지금 교수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들도
다시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특히 21학번들이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2학년이 될 때, 그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학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학과의 활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마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 우리 지금 1학년 학생들, 이제 신입생들은 교수님이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특히 비대면으로는 우리가 이클래스를 통해서 1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해부학과 또 2학기 때 생리학 또 병리학들을 배우게 될 것인데, 이러한 수업들을 이제 비대면으로 좀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1학기 때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좀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1학기 동안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이클래스를 통해서 해부학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대학생활 설계도 교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 전화 상담이라든지 또 줌을 통해서 앞으로도 차후에 계속 긴밀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동안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사항들 같은 경우에도 이 클래스나 아니면 또 카톡방을 개설해서 여러분들과 지도 교수님과 또 여러분들과의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1학기에도 1학기부터 적극적으로 교수님과 교제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학과 소개 이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물론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질의응답을 좀 가질 것 시간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교수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교수님한테 전화로 통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메일이나 또 그렇게 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카톡방을 개설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과 교수님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궁금한 사항들 채팅창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혹시 뭐든지 질문하면 교수님이 최대한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도 물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만날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채팅창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실시간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질문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실습의 경우 한 병원에 2명의 인원씩 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 실습은 몇 명의 인원이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병원 실습은 되도록이면 한 병원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2명 내지 또 뭐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인원수를 조정하는데,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병원 실습에는 2명씩 가게 되는 것이고, 소방 실습 같은 경우에도 그 소방서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에서 우리가 실습생들을 한 서너 명까지 받아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또 더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가장 소수의, 그래서 소방서별로 더 인원수의 우리가 배치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이제 겨울 방학부터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전국의 응급구조학과 중에서 가장 실습을 소방과 병원에서 많이 하는 학과입니다. 그만큼 현장 실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소방 실습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작년에는 진행이 안 되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게 되면 실습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나가는 거니까 소방 실습이나 병원 실습들도 그 여건에 따라 특히 소방 실습은 그 소방서의 여건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뭐 기타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채팅창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면 교수님이 또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습지는 그 실습,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100%는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주거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근거리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는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조금 멀리,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인천이라든지 또 강원도까지도 배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실습은 결국 2학년 겨울 방학부터 이제 4학년 때까지 매 방학 때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지가 좀 본인 주거지와 가까운 데에 배치되는 그런 방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실습지가 아주 멀리 떨어진 실습지의 병원으로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주거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가 실습지로 갈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여러분들 재학생들은 이제 원룸이라든지 그 실습 병원의 근처에 이런 원룸을 구해서 우리가 그 실습 기간 동안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 자기의 주거지와 가까운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상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원룸이라든지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배치를 받는데, 이것이 우리가 방학 때마다 좀 달라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멀리 간 실습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음번에는 또 가까운 실습지, 그래서 공평하게 배치를 하게 될 것이니까 크게 여러분들의 학생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학군단을 하면 입영훈련과 학과 실습이 겹치게 되나요? 만약 겹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 질문도 아주 우리 특히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도 요즘에는 학군단을 ROTC를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인데, 지금도 우리 재학생 중에 2학년, 3학년 중에 ROTC 지금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좀 또 체력도 좋고 하니까 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물론 근데 지금 이럴 경우에 이제 특히 방학 때 우리가 특히 2학년 때부터는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또 ROTC 같은 경우에 또 군사훈련이 방학 때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겹칠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교수님들이 그 실습 기간을 이제 다른 학생들과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OTC가 된 학생들은 군사훈련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을 좀 피해서, 그래서 좀 다른 기간에 실습지를 보내는 방향으로 교수님들이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병원이나 소방 쪽하고도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응급구조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ROTC들을 학생들의 이러한 일정들, 실습 일정들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ROTC의 군사훈련과 실습의 일정들이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상당히 조정하면서 지금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거의 못했다고 하셨는데 방학 때 하는 실습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방학 때 나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작년에 2020년도에
이렇게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당연히 실습을 나갔어야 되지만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습은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안전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실습 부분들은 작년에는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쪽에서도 그렇고 소방 쪽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단지 한 학교의 한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역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또 병원 쪽에서 우리 실습생들을 받아줄 수 있고 소방 쪽도 소방서에서도 우리 실습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러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돼야 되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안전해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실습이 다 캔슬이 되었고 올해는 물론 1학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컨대. 그렇지만 이제 2학기에 들어서 이제 모든 좀 집단 면역이 생기고 겨울 방학 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안전해진다면 예년처럼 이렇게 소방이나 병원 쪽으로 실습을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교수님 과목 해부학과 또 이창희 교수님 과목인 응급구조학 개론이 이제 전공 과목이고 대부분은 이제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학과 공부에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교수님이 여러분들과 향후에 비대면 이런 상담을 하게 될 것인데 1학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 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전공 공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아마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냥 내년이 되겠죠? 내년 정도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과 활동 또 실습이라든지 또 학교에서의 그런 뭐 수업들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정상으로 대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만 여러분들이 또 고3 때 또 이런 코로나를 겪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대학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올 1학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2학기 정도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될 때에는 뭐 예년만큼 모든 것이 정상으로 정말 돌아가기를 교수님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또 여러분 우리 학생들 궁금한 거 있으면 교수님한테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해 주면 주어진 시간 내에서 교수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팅창에서 질문 사항도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또 여러분 선배들 2학년, 3학년 학생회에서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향후에도 많이 안내가 들어가겠지만 또 신입생들을 위한 학과 OT도 학생회에서 우리가 지금 2월 16일 정도에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궁금 사항들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학생회에서 또 수강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학생회에서 앞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할 것이니까 너무 할 필요는 없고 학생의 또 여러 가지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이제 1 학기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잘 수강을 하고 또 신청을 해서 또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 사항이 더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진행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서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 학과 소개는 마무리하는 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여러분들과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만나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또 여러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